정태영은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창문을 통해 도시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한국 최대 기업 집단 중 하나인 한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는 끊임없는 성공을 누려왔다. 그러나 오늘 밤 그의 마음은 기업 인수합병이나 주가에 있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계획해온 특별한 저녁 모임을 생각하고 있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서 정유진이 말했다. 정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초대 손님들은 모두 확인했나? 네, 모두 참석을 확인했습니다. 재계 인사 15명, 정부 고위 관료 5명, 해외 투자자 10명이 참석합니다. 정태영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 밤은 평범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부를 사용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시험해볼 계획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인간의 지혜와 탐욕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 매료되어 왔다. 그리고 특별한 서류 가방은 그가 물었다. 지시하신 대로 금고에서 꺼내 준비해 두었습니다. 정태영은 창문에서 돌아서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좋아, 이제 준비를 시작하지. 펜트하우스 아래층에서는 김수진이 식사 준비로 분주했다. 45세의 그녀는 15년 동안 정태영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해왔다. 그녀는 정태영의 냉정함과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날카로운 판단력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항상 그녀를 공정하게 대했고 그녀의 딸 연서에게 관대했다. 엄마, 내가 도와드릴게요. 연서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김수진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그런데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오늘 밤은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는 날이야. 연서는 한숨을 쉬었다. 22살의 그녀는 대학에 가기를 꿈꿨지만 가족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그 꿈을 포기해야 했다. 대신 그녀는 어머니를 도와 정태영의 집에서 일하며 틈틈이 독학을 했다. 가장 큰 행운은 정태영이 그녀에게 그의 거대한 개인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도서관에 잠깐 들르고 싶어요. 제가 읽던 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김수진은 딸을 엄격하게 바라보았다. 연서야, 약속해. 오늘 밤은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고 손님들을 방해하지 마.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엄마. 아무도 제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녀는 서둘러 정태영의 개인 도서관으로 향했다. 수천 권의 책으로 가득한 이 공간은 그녀의 천국이었다. 그녀는 수학, 철학, 문학, 역사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다. 특히 그녀는 고대 동양 철학과 수학적 퍼즐에 매료되었다. 연서는 서가에서 자신이 읽던 고대 동양 철학서를 찾아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곧 책에 깊이 빠져들었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한편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정태영은 모든 일을 개인적으로 맞이했다. 각 손님은 한국 경제와 정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형 기업의 임원들, 정부 장관들, 그리고 실리콘밸리와 유럽에서 온 유명한 투자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 회장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벌 3세인 이준호가 말했다. 오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태영은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제때 공개될 것입니다, 이 부회장님. 먼저 식사를 즐기시죠. 저녁 식사는 호화로웠다. 최고급 한우, 신선한 해산물, 계절 야채로 만든 정통 한식부터 세계 각국의 요리까지 다양하게 제공되었다. 와인은 무제한으로 제공되었고 전통 국악 연주자들이 배경음악을 연주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가다듬었다. 방은 즉시 조용해졌다. 존경하는 내비인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계약, 합병, 주식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며 보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에 방 안에 미묘한 혼란이 감돌았다. 손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의 의미를 추측했다. 제 인생에서 저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학위, 자격증, 인상적인 이력을 가진 사람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드물게 발견됩니다. 정태영이 계속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의 지혜를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손짓했고 정유진은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정태영은 가방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가방 안에는 퍼즐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이 퍼즐을 세계 최고의 수학자, 철학자, 사업가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해답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고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이 퍼즐을 풀 수 있는 사람에게 저는 1억 달러를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방 안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부유했지만 1억 달러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봉투 안에 있는 종이에 해답을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제 개인 사무실은 밤새 열려 있을 것이며 여러분은 언제든지 해답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태영은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열정적으로 봉투를 받았고 일부는 즉시 여러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정태영의 시선이 도서관 입구에 서 있는 연서에게 닿았다. 그녀는 손님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 갑자기 정태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 김연서 씨, 어서 오세요.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연서는 얼어붙었고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기 죄송합니다. 방해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태영은 손을 흔들었다.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도 이 도전에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요? 방 안에 놀라움의 소리가 다시 한번 퍼졌다. 김수진이 주방에서 급히 나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정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딸이 방해를 해서. 김수진이 사과하려 했다. 정태영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김씨,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연서 씨가 제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식에 대한 열정은 인상적입니다. 그는 연서에게 다가가 마지막 남은 봉투를 건넸다. 자, 한번 시도해보세요. 결국 지혜는 사회적 지위나 학위에 국한되지 않죠. 연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김수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연서가 말했다. 정태영은 다시 모든 손님들을 향해 말했다.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손님들은 즉시 그룹으로 나뉘어 퍼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노트북을 꺼내 계산을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했다. 연서는 조용히 도서관으로 돌아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복잡한 기호, 숫자, 고대 한자가 가득한 종이가 있었다. 얼핏 보기에 수학 문제처럼 보였지만 연서는 즉시 그것이 단순한 수학 이상의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깊이 생각하며 종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퍼즐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철학적 질문이었다. 연서는 미소 지었다. 지난 몇 년간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왔다. 한편 정태영은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 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언자인 박민준이 조용히 들어왔다. 태영가, 너 정말 그 아이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야? 박민준이 물었다. 정태영은 미소 지었다. 왜 안 되겠어? 그녀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을 거야. 게다가 우리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아무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지. 우리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 했어. 박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1억 달러라고? 그건 너무 과한 것 아니야? 내 인생에서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해. 정태영이 대답했다.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야. 그게 바로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거지. 박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네온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어. 정태영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자, 이제 우리의 손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자. 그리고 특히 그 소녀가 어떻게 하는지 말이야. 밤은 깊어갔고 연서는 계속해서 퍼즐과 씨름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참고할 만한 책을 여러 권 찾아왔다. 다른 손님들은 수학적 접근법을 시도하거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했지만 연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라고 느꼈다. 그녀는 종이에 그려진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숫자와 기호들 사이에 미묘한 연결이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연서는 진정한 해답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작업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그 메시지를 해독했을 때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울렸다. 이튿날 아침 정태영의 펜트하우스는 아직 밤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몇 손님들은 밤새 잠을 포기하고 퍼즐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노트북, 계산기, 심지어 전문가들에게 전화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연서는 도서관의 한 구석에서 밤을 보냈다. 그녀 주변에는 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노트에는 기호와 숫자로 가득 찼다. 그녀는 퍼즐의 표면적인 복잡성을 뚫고 그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연서야, 여기 있었구나. 김수진이 도서관으로 들어오며 속삭였다. 밤새 잠을 안 잤니? 연서는 피곤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이거 정말 놀라워요. 이건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인생의 퍼즐 같아요. 김수진은 걱정스럽게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이건 그냥 부자들의 게임일 뿐이야. 연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이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그녀는 종이를 들어 보였다. 이 숫자들과 기호들이 보이세요? 이것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한자와 고대 한국 철학의 개념을 숨기고 있어요. 김수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래? 난 그냥 복잡한 숫자들만 보이는데 바로 그거예요. 모두가 숫자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뒤에 숨겨진 메시지예요. 연서의 눈이 빛났다.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고 정태영이 들어왔다. 아, 여기 계셨군요. 김수진은 즉시 일어나 인사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해가 되었다면. 정태영은 손을 들어 그녀를 진정시켰다. 전혀요, 김씨. 사실 저는 연서 씨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연서를 향해 미소 지었다. 밤새 퍼즐을 연구하셨군요.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정말 흥미로운 퍼즐입니다. 정태영은 그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연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발견을 공유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정태영의 눈에서 진정한 호기심을 발견했다. 이 퍼즐은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적 질문입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정태영의 눈이 반짝였다. 계속하세요. 이 숫자들과 기호들은 한자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자들은 문장을 형성합니다. 연서는 자신의 노트를 가리켰다. 저는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부와 지혜 그리고 나눔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영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상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수학적 공식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더 깊이 보고 있군요. 저 감사합니다. 연서는 얼굴을 붉혔다. 정태영은 일어섰다. 계속 진행하세요. 해답 제출 마감은 정고입니다. 그가 떠난 후 김수진은 딸에게 속삭였다. 그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이건 좋은 기회야. 연서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는 그냥 호기심이 많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 퍼즐을 풀고 싶어요. 이건 중요해요. 그녀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더 많은 기호를 해독했고 퍼즐의 진정한 의미에 가까워졌다. 한편 정태영의 개인 사무실에서는 이미 몇몇 손님들이 그들의 답안을 제출하고 있었다. 정 회장님, 제 계산에 따르면 답은 3.1415입니다. 파이피의 값이죠. 대형 기술 회사의 CEO인 강현우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정태영은 답안을 살펴보고 미소 지었다. 흥미로운 접근법입니다, 강 사장님.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인 윤지원 교수가 자신의 답안을 제출했다. 제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경제 성장 모델을 나타냅니다. 답은 지속 가능한 성장률인 2.7%입니다. 정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우 학문적인 접근법이군요, 교수님. 하루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손님들이 그들의 답안을 제출했다. 어떤 이들은 복잡한 수학 공식을, 다른 이들은 경제 이론을, 또 다른 이들은 철학적 개념을 제시했다. 정태영은 모든 답안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오랜 친구 박민준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어떻게 돼가고 있어? 정태영은 한숨을 쉬었다. 예상대로야. 대부분은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어. 그들은 그저 숫자나 공식을 찾고 있을 뿐이야. 그럼 그 아이는 가정부의 딸? 정태영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흥미롭군. 그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녀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궁금하네.
시계가 전고를 가리켰을 때 마지막 답안들이 제출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정태영의 넓은 거실에 모였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태영이 선언했다. 모든 답안을 검토했습니다. 대부분이 매우 인상적인 접근법을 보여주셨지만 아직 완벽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실망과 혼란의 웅성거림이 퍼졌다. 하지만 정태영이 계속했다. 한 사람이 아직 답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연서 씨, 당신의 답안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시선이 연서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창백해졌지만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저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군요. 정태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렇다면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특별 대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렸다. 특히 재벌 3세인 이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감 시간을 지켰습니다. 왜 그녀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죠? 정태영은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아이 부회장님, 규칙은 제가 정합니다. 게다가 연서 씨는 여러분과 달리 어떤 팀이나 외부 자원의 도움도 없이 혼자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이 말했다. 손님들이 식사를 위해 자리를 옮기는 동안 연서는 도서관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이제 퍼즐의 본질에 가까워졌다고 느꼈다. 그녀는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해답을 완성하기로 결심했다. 정태영은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비서 정유진이 다가왔다. 회장님, 왜 그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까? 정태영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특별해, 유진 씨.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보고 싶어. 점심 식사 동안 손님들은 퍼즐과 정태영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열심히 토론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어. 대기업 임원인 송재현이 말했다. 정태영은 항상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그 가정부의 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상해. 다른 재벌 임원인 오세준이 대답했다. 아마도 그녀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테이블 건너편에서 실리콘밸리의 투자자 데이비드 첸이 미소 지었다. 아니면 어쩌면 정 회장님은 우리가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시험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1억 달러라. 그건 우리 모두를 위한 미끼야. 한편 연서는 도서관에서 퍼즐의 마지막 부분을 해독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거의 모든 기호와 숫자를 해독했다. 퍼즐은 고대 한자와 한국 철학의 개념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이건 그녀는 자신의 노트를 읽으며 속삭였다. 진정한 부는 네가 쌓아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누는 것에 있다. 그녀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정말 퍼즐의 해답일까? 단순한 철학적 진리? 아니면 여전히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노트를 다시 검토했다. 그녀는 숫자의 패턴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자신의 지혜를 증명하라는 것이었다. 갑자기 그녀는 깨달았다. 퍼즐의 해답은 단순히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지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었다. 연서는 그녀의 답안을 적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단지 메시지를 적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1억 달러를 받는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계획은 그 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회가 없는 젊은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저녁 입업시가 다가올 무렵 연서는 자신의 답안을 완성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정태영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었다. 들어오세요. 정태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연서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태영은 그의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박민주는 창가에 서 있었다. 연서 씨, 당신의 답안을 가져오셨군요. 정태영이 말했다. 연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노트를 내밀었다. 네, 회장님. 이것이 제 답안입니다. 정태영은 노트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몇 분 동안 방은 완전히 조용했다. 마침내 정태영은 고개를 들어 연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연서 씨, 당신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그가 물었다.
연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교육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처럼요. 저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많은 잠재력 있는 젊은이들이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정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 다음 그는 박민준을 바라보았고 둘은 눈빛을 교환했다. 흥미롭군요. 정태영이 마침내 말했다. 내일 아침 모든 답안에 대한 재평가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하게 우리는 모든 답안을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가 문을 향해 돌아섰을 때 정태영이 말했다. 연서 씨,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 퍼즐이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나요? 연서는 잠시 생각했다. 왜냐하면 회장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결코 숫자로만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태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내일 뵙겠습니다, 연서 씨. 연서는 사무실을 나와 어머니를 찾았다. 김수진은 주방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돕고 있었다. 연서야, 어떻게 됐어? 김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 연서가 대답했다. 그냥 제가 생각한 답을 제출했어요. 내일 결과를 알게 될 거예요. 김수진은 딸을 안아주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네가 자랑스러워. 넌 최선을 다했어. 그날 밤 연서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마침내 퍼즐의 무게에서 벗어나 쉴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손님들이 다시 정태영의 펜트하우스에 모였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정태영은 모두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어제 여러분 모두가 제출한 답안을 검토했습니다. 많은 인상적인 접근법과 아이디어를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퍼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 사람은 정태영이 천천히 말했다. 김연서 씨입니다. 방 안에 충격의 침묵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연서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준호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녀는 그저 가정부의 딸일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보다 더 현명할 수 있습니까? 정태영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나의 부회장님, 지혜는 사회적 지위나 은행 계좌 장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가장 순수한 마음에 의해 더 잘 이해됩니다. 그는 연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연서 씨, 앞으로 나와 당신의 해답을 모두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서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그녀의 어머니 김수진은 방 가장자리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수학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곧 이것이 더 깊은 무언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숫자와 기호들은 단순한 수학적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고대 한자와 한국 철학의 개념으로 변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태영에게서 자신의 노트를 받아 계속했다. 이 패턴을 해독했을 때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부는 네가 쌓아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누는 것에 있다. 방 안에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일부 손님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다른 이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연서가 계속했다. 퍼즐은 또한 자신의 지혜를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정태영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격려했다. 그래서 저는 제 답안에서 단순히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억 달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회가 없는 젊은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정태영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천천히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랐다. 그러나 몇몇 손님들, 특히 이준호와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이준호가 다시 말했다. 퍼즐의 해답이 철학적 진리라면 어떻게 그것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까? 이건 그저 당신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정 회장님. 정태영은 침착하게 미소 지었다. 맞습니다, 이 부회장님.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수학은 객관적이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퍼즐의 목적은 지혜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연서 씨, 당신은 단지 퍼즐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것입니다. 그는 비서 정유진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노트북을 가져왔다. 약속한 대로 저는 1억 달러를 즉시 연서 씨에게 이체하겠습니다. 정태영이 선언했다. 잠깐만요. 연서가 갑자기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 회장님, 제가 이 돈을 받기 전에 제가 정말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정태영은 부드럽게 웃었다. 바로 그런 겸손함이 당신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연서 씨,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돈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다시 손님들을 향해 돌아섰다. 연서 씨가 제안한 대로 이 돈은 교육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단의 고문이 되어 돈이 현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진은 컴퓨터에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 정태영은 연서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이것은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의 정보입니다. 1억 달러가 이미 입금되어 있습니다. 연서는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인생이 갑자기 완전히 바뀌었다. 김수진이 딸에게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연서야, 이게 정말이야. 정태영은 미소 지었다. 네, 정말입니다, 김씨. 당신의 딸은 이제 억만장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다시 모든 손님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 이 흥미로운 실험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진정한 부는 단지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정태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준호와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정태영은 연서와 김수진에게 다가갔다. 우리는 내일 재단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순간을 즐기세요. 행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난 후 정태영은 그의 개인 사무실로 돌아갔다. 박민준이 그를 따라 들어왔다. 정말로 그 아이에게 1억 달러를 준 거야? 박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태영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나는 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하지만 왜? 그녀는 그저 가정부의 딸? 정태영이 그의 말을 끊었다. 민준아, 내 옷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었니? 박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정태영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다. 정태영은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뛰어난 지능과 끈질긴 노력 덕분에 서울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컴퓨터 과학을 공부했고 나중에 한국 최대의 기술 기업 중 하나를 창업했다. 네가 뭘 하려는 건지 알겠어. 박민준이 마침내 말했다. 네가 받았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는 거지. 정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해. 나는 누군가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연서는 특별해. 그녀는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 그녀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보고 싶어. 한편 연서와 김수진은 그들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들은 여전히 일어난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이에요? 연서가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은행 계좌 정보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다. 김수진은 딸을 껴안았다. 그래, 연서야. 넌 해냈어. 내 똑똑함과 순수한 마음이 드디어 인정받았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억 달러라니 그건 너무 많아요. 정 회장님이 말했듯이 내일 더 자세히 논의할 거야. 오늘 밤은 그냥 쉬어. 연서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쁨, 흥분, 두려움, 책임감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다. 빛나는 고층 건물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들, 수백만 개의 작은 불빛들.
갑자기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다. 나는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나는 정 회장님의 믿음에 보답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연서와 김수진은 정태영의 개인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정태영이 그들을 그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정태영은 그의 넓은 사무실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와 함께 변호사와 재정 고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있었다. 연서 씨, 김 씨 앉으세요. 정태영이 말했다. 오늘 우리는 재단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연서는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다. 정 회장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태영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씀하세요. 저는 정말로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공부하는 것을 꿈꿔왔고 이제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정태영은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연서는 잠시 생각했다. 교육학과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재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 분야 모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태영은 인상적이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대학을 찾을 것입니다. 아마도 서울대학교나 해외의 명문대학이 좋을 것 같군요. 그는 책상에 있는 서류들을 가리켰다. 이것들은 재단 설립에 필요한 법적 문서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김연서 교육재단이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연서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제 이름으로요? 밀라신. 나 물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비전입니다, 연서 씨. 그리고 저는 단지 조언자로서 도울 뿐입니다. 연서는 감격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건 제가 꿈꿔왔던 것 이상입니다. 정태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자, 이제 세부 사항을 논의해 봅시다. 재단의 목표, 구조,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재단에 대해 논의했다. 정태영의 변호사와 재정 고문이 모든 법적, 재정적 측면을 설명했고 연서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질문을 했다. 계획에 따르면 재단은 처음에는 서울에서 시작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것이다. 그런 다음 점차 확장하여 전국에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센터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설립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태영의 변호사인 장현석이 말했다. 그동안 연서 씨는 대학 입학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태영은 연서를 바라보았다. 연서 씨, 당신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연서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제가 공부하는 동안 재단의 일상적인 운영을 도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요 결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영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제 팀에서 몇몇 사람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항상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정태영은 연서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다. 연서 씨, 당신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녀도 여전히 제 집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김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일을 좋아합니다. 연서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제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이제 부자예요. 김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연서야. 일은 나에게 목적과 존엄성을 줘. 하지만 그녀는 정태영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저는 좀 더 유연한 일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 딸이 이 모든 변화에 적응하는 동안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정태영은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김씨. 사실 저는 당신이 재단에서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김수진은 감사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태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군요. 연서 씨, 당신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대학 입학 준비에 집중하세요. 우리의 교육 전문가 팀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강남에 있는 제 소유의 아파트 중 하나를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께 제공하고 싶습니다. 연서와 김수진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회장님.
연서가 말했다. 정태영은 손을 흔들었다. 전혀요. 이것은 투자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곧 재단의 성공이 될 것이고 그것은 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사무실을 나설 때 정태영은 연서를 잠시 불러세웠다. 연서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도전과 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능과 마음을 믿으세요. 그것들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연서는 정태영의 말을 깊이 새겼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연서와 김수진은 그들의 작은 아파트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내일부터는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연서야 정말 자랑스러워. 김수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오는 항상 특별했어.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될 거야. 연서는 미소 지었다. 엄마, 이건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예요. 당신은 항상 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당신에게 보답할 차례예요. 김수진은 눈물을 닦았다. 나에게 필요한 건 네가 행복한 것뿐이야. 그리고 네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엄마. 엄마, 저는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정 회장님이 저에게 준 신뢰에 보답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채 잠들었다. 2개월 후 연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 특별 입학이 허가되었다. 김연서 교육재단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고 이미 첫 번째 장학생들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연서는 갑작스러운 부와 명성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녀는 갑자기 대중의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가정부의 딸에서 억만장자가 된 기적의 이야기라는 헤드라인이 신문과 온라인 미디어를 장식했다. 또한 이준호와 같은 정태영의 비즈니스, 세계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연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정태영을 조작했거나 둘 사이에 비밀 관계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날 아침 연서는 재단의 임시 사무실에서 첫 번째 공식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정태영이 소유한 빌딩의 한 층에 위치해 있었고 아직 완전히 꾸며지지 않았지만 기능적이었다. 연서 씨, 10분 후에 회의가 시작됩니다. 정태영이 제공한 행정보조인 민지원이 말했다.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지원 씨. 모든 준비가 됐나요? 내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보고서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정 회장님과 다른 이사들이 곧 도착할 겁니다. 연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그녀의 첫 번째 중요한 회의였고 그녀는 긴장되어 있었다. 재단의 첫 해 계획을 발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다. 2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런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제 그녀는 그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 긴장하고 있나요? 정태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연서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정태영이 문간에 서 있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조금 긴장됩니다. 그녀가 인정했다. 정태영은 미소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이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당신의 비전을 지지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당신이 피곤해 보입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연서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했어요. 때로는 저에게 너무 많은 책임이 주어진 것 같아 두려움을 느낍니다. 정태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성공은 때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그녀 옆에 섰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저는 부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부였고 우리는 항상 생계를 위해 스트러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좋아했고 특히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연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태영의 배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국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저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고 제 잠재력을 본 한 사업가가 저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태영은 잠시 멈추고 과거를 회상하는 듯했다. 그분의 이름은 최석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고 방학 때는 그의 회사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서는 깊이 감동받았다. 그래서 회장님이 저를 돕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최 회장님이 회장님께 해주신 것처럼요? 정태영은 미소 지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은 제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특별합니다, 연서 씨. 당신은 단지 지적인 능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회의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자, 이제 회의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정태영이 말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이것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연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의실에 들어서자 연서는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는 이사회 구성원들을 보았다. 그들 중에는 정태영의 측근인 박민준, 교육 분야의 전문가인 송하윤 교수, 재정 전문가인 강동현, 그리고 놀랍게도 연서의 어머니 김수진도 있었다. 어머니? 연서가 놀라서 물었다. 김수진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정 회장님이 나도 이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셨어.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는 내 관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셨어. 정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 씨는 우리 재단이 도우려는 바로 그 배경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녀의 통찰력은 우리가 실제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서는 감동받아 어머니에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공식 이사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서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었다. 오늘 저는 김연서 교육재단의 첫 해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치는 유망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재단의 3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개괄하고 있었다. 장학금 프로그램, 멘토링 이니셔티브, 그리고 교육센터 설립처. 연서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장학금 프로그램은 첫 해에 100명의 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것이다. 멘토링 이니셔티브는 각 학생에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교육센터는 저소득층 지역에 설립되어 무료 보충 교육과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서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교육은 단지 학교에 가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멘토십, 지원 네트워크, 그리고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주에 깊게 경청했다. 연서가 발표를 마쳤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인상적입니다, 연서 씨. 송하윤 교수가 말했다. 당신은 교육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저는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에 감명받았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롤모델과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강동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계획입니다. 초기 투자는 상당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토론이 이어졌고 이사회 구성원들은 몇 가지 조정과 제안을 했다. 김수진은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 자신이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자원이 부족합니다. 김수진이 설명했다. 우리가 부모들도 도울 수 있다면 그 영향은 더욱 강력할 것입니다. 연서는 어머니의 제안에 감동받았다.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어머니. 우리는 그것을 계획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계획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연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축하합니다, 연서 씨. 정태영이 말했다.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센터의 위치를 확정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서는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그들은 사무실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았다. 정말 자랑스러워, 연서야. 김수진이 말했다. 네가 오늘 그 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내 딸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연서는 미소 지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항상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엄마가 제게 책을 사주시고 공부할 시간을 주시고 제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김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난 그저 네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을 뿐이야. 그리고 지금 넌 나의 가장 큰 꿈보다도 더 멀리 갔어.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근처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저기 봐, 바로 그 여자야. 가정부의 딸에서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 그 여자. 연서와 김수진은 고개를 돌려 이준호와 그의 몇몇 동료들이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연서를 향해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정말 믿기 힘들어. 정태영이 그녀에게 속았다니. 이준호가 계속했다. 분명히 그들 사이에 뭔가 있을 거야. 어떻게 그가 단지 퍼즐을 풀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에게 1억 달러를 줄 수 있겠어. 연서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소문을 들어왔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앞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처음이었다. 김수진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어떻게 그들이 감히... 괜찮아요, 엄마. 연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그저 질투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이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제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정태영의 집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 이게 말이 돼? 딸은 억만장자가 되고 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어? 이준호가 조롱하듯 말했다. 이것은 연서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준호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이 부회장님, 저와 제 어머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녀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네, 그래, 우리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서가 계속했다. 제 어머니는 가장 존경받을 만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저를 혼자 키우기 위해 평생 열심히 일하셨고 그녀의 일의 존엄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도 일을 계속하는 것은 그녀의 선택이며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연서는 이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에 관해서는 저는 정 회장님의 도전에서 정직하게 승리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퍼즐의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돈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레스토랑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준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네가 감히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해? 너는 그저 충분합니다, 이 부회장님. 정태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돌아보았다. 정태영이 레스토랑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분명히 모든 것을 들었다. 연서 씨가 한 말은 정확합니다. 정태영이 천천히 이준호의 테이블로 걸어왔다. 그녀는 공정하게 승리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여성입니다. 사실 나는 김수진 씨와 같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준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 이 부회장님, 당신은 연서 씨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즉시 중단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비즈니스 관계를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준호는 창백해졌다. 그의 회사는 정태영의 기업과 중요한 계약을 맺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 회장님. 저는 단지 농담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좋은 농담이 아니군요. 정태영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이제 연서 씨와 그녀의 어머니를 그들의 식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준호와 그의 동료들은 서둘러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떠났다. 다른 손님들도 천천히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갔다. 정태영은 연서와 김수진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죄송합니다. 이 부회장은 때때로 그의 특권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연서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희는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대응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정태영은 감탄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여성입니다, 연서 씨.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품위를 유지하다니. 그는 김수진에게도 미소 지었다. 김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딸을 키우셨습니다. 김수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것은 연서 자신의 공입니다. 정태영은 자리에 앉으라는 초대를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에 첫 번째 장학생 선발위원회 회의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가 떠난 후 연서와 김수진은 그들의 식사를 계속했다. 정 회장님은 정말 당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 김수진이 말했다. 연서는 생각에 잠겼다. 네, 그리고 저는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때로는 그의 기대가 너무 높게 느껴져요. 김수진은 딸의 손을 잡았다. 연서야, 넌 이미 우리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었어. 그저 네 자신을 믿고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돼.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제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들이 레스토랑을 나설 때 연서는 자신의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해 생각했다.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의심, 질투, 그리고 편견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년이 지났다. 연서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학년을 마쳤고 김연서 교육재단은 빠르게 성장하여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 자선단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 그룹 100명은 이제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서울, 부산, 대구에 3개의 교육센터가 설립되었고 매주 수백 명의 학생들이 무료 보충 수업과 멘토링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연서는 대학 공부와 재단, 운영 사이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교육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며 최고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감을 주는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졌고 그녀는 종종 다양한 교육 컨퍼런스와 이벤트에 연사로 초청받았다. 이날 오후 연서는 부산에 있는 새로운 교육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KTX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다. 많은 것이 변했네요.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정태영이 말했다.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연서는 미소 지었다. 네, 정말로요. 가끔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연서 씨. 당신의 재단은 이미 수백 명의 젊은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회장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연서가 진심으로 말했다. 정태영은 손을 흔들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문을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고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은 당신입니다, 아저씨.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피곤해 보입니다. 정태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연서는 한숨을 쉬었다. 메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로는 조금 벅차게 느껴져요. 학교와 재단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두 가지 모두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태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모든 것에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연서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훌륭한 팀을 구축했고 그들을 더 많이 신뢰해도 됩니다. 연서는 그의 조언을 생각해 보았다. 그는 옳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멈춰서 당신이 이미 이룬 것을 감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태영이 덧붙였다. 성공은 단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즐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연서는 미소 지었다. 회장님은 항상 제가 필요로 하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정태영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내가 당신의 나이였을 때 똑같은 실수를 했기 때문이죠. 나는 항상 다음 목표만 바라보았고 내가 이미 이룬 것들을 축하할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의 연서는 호기심을 느꼈다.
정태영은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2번 이혼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고 자녀는 없었다.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플랫폼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작은 환영위원회를 보았다. 재단의 부산 지부장인 박지영과 첫 번째 장학생 그룹의 몇몇 학생들이 있었다. 김 이사장님, 정 회장님,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지영이 인사했다. 연서는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특히 장학생들을. 여러분을 직접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의 학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장학생 중 한 명인 이민수가 대답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고 장학금 덕분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원래 제가 의대에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연서는 감동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재단을 시작한 이유였다. 이민수와 같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꿈꾸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 그들은 차를 타고 새로운 교육센터로 향했다. 그것은 부산의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한 리모델링된 건물이었다. 2년 전만 해도 버려진 창고였던 이곳은 이제 밝고 환영하는 학습 공간으로 변모했다. 건물 앞에는 작은 군중이 모여 있었다. 지역 주민들, 학생들, 그리고 몇몇 언론인들이 개소식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연서와 정태영이 차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연서는 아직도 이런 종류의 관심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다. 개소식은 간단하지만 감동적이었다. 연서는 짧은 연설을 통해 교육의 힘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배경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녀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이 센터가 단지 학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꿈을 키우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리본 커팅 후 연서와 정태영은 센터 투어를 했다. 그곳에는 교실, 컴퓨터 랩, 도서관, 그리고 편안한 학습 공간들이 있었다. 모든 것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다. 투어 중 한 작은 소녀가 연서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약 10살로 보였고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김 이사장님, 이거 당신을 위한 거예요. 소녀가 손으로 접은 종이 별을 내밀었다. 연서는 감동받아 별을 받았다. 정말 고마워. 내 이름이 뭐니? 박소연이에요. 소녀가 대답했다. 저는 이 센터에서 매일 방과 후에 공부할 거예요. 저는 커서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연서는 깊이 감동했다. 정말 기쁘구나, 소연아. 너는 네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에서 너를 도울 거야. 소녀는 활짝 웃고 뛰어갔다. 연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정태영이 조용히 말했다. 한 번에 한 삶을 변화시키는 것. 저녁에 연서와 정태영은 지역 장학생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 도전, 그리고 꿈을 나누었다. 연서는 그들의 열정과 결단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식사 후 연서는 정태영과 함께 부산의 해변을 산책했다. 5월의 저녁 공기는 따뜻했고 바다는 평화로웠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연서가 말했다. 정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습니다. 당신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연서 씨. 당신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충분히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연서가 고백했다.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정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완벽한 솔루션은 없습니다, 연서 씨. 우리는 단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걸었다. 회장님은 제 나이였을 때 어땠나요? 연서가 갑자기 물었다. 저처럼 가끔 압도당하는 느낌이 드셨나요? 정태영은 웃었다. 항상요. 저는 끊임없이 제가 성공할 자격이 있는지,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제가 처음 제 회사를 설립했을 때 저는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매일 18시간씩 주 7일. 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쫓기고 있었고 모든 것을 제 손에서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회장님의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한 이유인가요? 연서가 물은 후 즉시 후회했다. 죄송합니다. 그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어요.
정태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네, 그것이 제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한 주요 이유였습니다. 저는 사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 아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저는 다른 방식으로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너무 사업에 끌어들였고 우리의 관계는 파트너십이 되었지만 로맨스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인생의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서 씨. 특히 당신처럼 열정적인 사람에게는요. 하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추구입니다. 연서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도 비슷한 함정에 빠지고 있었을까? 그녀는 학업과 재단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데이트할 시간도, 친구를 사귈 시간도 거의 없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말했다. 정태영은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연서 씨. 당신의 일이 중요하지만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들은 호텔로 돌아왔고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각자의 방으로 갔다. 방에 혼자 남게 된 연서는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정태영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을까?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대학 친구인 한지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민은 계속해서 연서에게 캠퍼스 모임과 파티에 참석하라고 초대했지만 연서는 항상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연서가 썼다. 거의 즉시 지민의 답장이 왔다. 드디어. 물론이지. 토요일 커피 어때? 연서는 미소 지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연서와 정태영은 서울로 돌아가는 KTX를 탔다. 연서는 기차 창밖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정태영이 물었다. 연서는 미소 지었다. 균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제 회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요. 저는 앞으로 제 삶에서 더 많은 균형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정태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연서가 계속했다. 저는 재단의 확장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태영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는 우리가 더 많은 센터를 설립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프로그램을 심화시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연서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장학생들이 해외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직업준비 워크숍을 제공하고 졸업생들이 다시 재단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태영은 감탄했다. 그것은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연서 씨. 우리는 단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해요. 연서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저는 우리 프로그램이 단지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그들의 전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원해요.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는 동안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대해 계속 논의했다. 연서는 다시 한번 그녀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달았다. 정태영과 같은 멘토를 갖는 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다. 서울에 도착한 후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다. 다음 주에 이사회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연서가 말했다. 정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연서 씨, 잊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 인생을 즐기세요. 연서는 미소 지었다. 약속할게요, 회장님.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어머니 김수진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수진은 여전히 정태영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유연한 일정으로 일하며 재단에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여행은 어땠니? 김수진이 물었다. 또 연서는 웃었다. 정말 좋았어요. 엄마, 센터는 아름답고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항상 특별해요. 그녀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이번 주말에 무슨 계획 있으세요? 우리 함께 영화 보러 갈까요? 오랜만에 엄마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김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연서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정태영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느낌이었다. 3년이 더 흘렀다. 연서는 이제 26세가 되었고 서울대학교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녀의 졸업식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가정부의 딸에서 교육 혁신가로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김연서. 교육재단은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이제 한국 전역에 12개의 교육센터가 있었고 매년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재단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었고 첫 번째 장학생 그룹은 이미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하고 있었다. 이날 아침 연서는 재단의 새 본부 건물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재단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그들은 한국을 넘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연서 씨, 정 회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녀의 비서 윤하진이 알렸다. 연서는 미소 지었다.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정태영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이제 60대 중반인 그는 여전히 활기차고 날카로웠지만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휘어졌고 그의 얼굴에는 더 많은 주름이 생겼다. 연서 씨, 오늘 아침 좋아 보이네요. 그가 인사했다. 연서는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도요? 앉으시겠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들은 편안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4년 동안 그들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정태영은 여전히 재단의 이사회 멤버였고 연서의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였다. 오늘 회의 준비는 다 되었나요? 정태영이 물었다.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필리핀의 센터를 열 계획이에요. 현지 파트너들과 이미 초기 대화를 나눴고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정태영은 감탄했다. 인상적입니다. 국제적 확장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화, 다른 규제 환경, 언어 장벽,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연서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모델이 이러한 국가들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망은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지 문화와 필요에 맞게 우리의 프로그램을 조정할 것입니다. 정태영은 미소 지었다. 당신의 비전과 결단력은 항상 저를 감동시킵니다, 연서 씨. 당신은 단순한 자선 단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단지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공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은 국제 확장에 대한 전략을 더 논의했다. 이사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정태영은 좀 더 개인적인 화제를 꺼냈다. 요즘 개인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일에만 집중하고 있나요? 연서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제가 약속드린 거 기억하시죠? 균형을 찾는 것에 대해서요? 저는 이제 더 나은 균형을 찾았어요. 취미도 가지고 있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있어요. 정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젊은 의사는요? 장민우 박사, 맞죠? 연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1년 전 재단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서 만난 젊은 소아과 의사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제 일을 이해해줘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태영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의 열정을 이해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당신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의 도착으로 중단되었다. 연서의 어머니 김수진도 그들 중 하나였다. 이제 50대 후반인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정부로 일하지 않고 대신 재단에서 전임으로 일하며 저소득층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연서는 국제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그녀는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4년 전의 수줍은 젊은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신감 있는 리더였다. 발표 후 이사회는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조언을 제공했다. 그들은 연서의 비전을 지지했지만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한국과는 매우 다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인 송하윤 교수가 지적했다. 우리는 우리의 프로그램을 그들의 필요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두 나라의 교육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지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며 우리의 모델을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할 것입니다. 김수진이 손을 들었다. 그리고 언어 장벽은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머니. 연서가 대답했다.
우리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현지 직원들을 고용할 것이고 우리 한국 팀원들을 위한 언어 교육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자료를 현지 언어로 번역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결국 국제 확장 계획을 승인했다. 첫 번째 해외 센터들은 1년 내에 문을 열 예정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연서와 김수진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그들은 재단 건물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갔다.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연서야, 김수진이 말했다. 네가 이룬 모든 것을 보면 가끔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 연서는 미소 지었다. 저도 그래요, 엄마. 하지만 이건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요. 김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내 성취야. 내 지혜, 내 열정, 내 결단력 덕분이야.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음식을 즐겼다. 어머니, 제가 곧 해외로 많이 출장을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연서가 말했다. 걱정되세요? 김수진은 웃었다. 물론 조금은 걱정되지. 난 여전히 너의 어머니니까. 하지만 난 네가 어디를 가든 잘 할 거라는 걸 알아. 넌 항상 그랬어. 연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도 저와 함께 출장 가실래요? 특히 첫 번째 해외 센터 개소식이에요. 어머니가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김수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난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어. 그럼 이제 갈 시간이네요. 연서가 말했다. 저는 어머니가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가 함께 이룬 것이니까요. 점심 식사 후 연서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비서 윤하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사장님, 전화가 왔습니다. 이준호 회장님이신데요. 연서는 놀랐다. 이준호는 그녀가 4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 연락한 적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알겠어요. 연결해 주세요. 연서가 말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이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김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예상외로 공손하게 들렸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연서가 물었다. 이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저는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 한 말들, 그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연서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마지막으로 예상한 것이었다. 저는 최근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준호가 계속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재단이 이룬 성과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당신은 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연서는 여전히 충격을 받았지만 자신을 추스렸다. 감사합니다, 이 회장님. 그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당신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우리 회사 재단이 당신의 국제 확장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에 강한 입지를 갖고 있고 우리의 자원과 연결망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서는 이 제안에 대해 생각했다. 이준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회사의 지원은 그들의 국제 확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은 관대한 제안입니다. 이 회장님, 그녀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만나서 이에 대해 더 논의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준호가 동의했다. 제 비서가 연락드려 일정을 잡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연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을까? 이준호의 사과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녀는 정태영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항상 그녀에게 현명한 조언을 제공했다. 이준호라고요? 정태영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연서가 상황을 설명한 후 흥미롭군요. 그는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몇몇 주요 계약을 잃었고 그의 평판도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와의 제휴를 통해 그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일까요? 연서가 물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태영이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그의 자원은 우리의 확장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그가 그녀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네,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연서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민우와 저녁 식사를 했다. 그녀는 그에게 이준호의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네가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왜 그와 일하려고 하니? 민우가 물었다. 그들이 식사를 준비하면서. 연서는 야채를 썰면서 생각했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을 돕는 것이야. 이준호의 자원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적어도 그 가능성을 탐색해야 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이해해. 하지만 그가 너의 선의를 이용하려 한다면 어떻게? 연서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정 회장님 같은 현명한 조언자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걱정 마, 나는 조심할 거야. 민우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나는 단지 네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연서야.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해. 연서는 그의 품 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민우는 그녀의 일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휴식을 취하고 삶을 즐기도록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 이야기를 바꿀까? 그녀가 제안했다. 다음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 가는 거 어때? 우리 둘 다 휴식이 필요해. 민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나는 몇 달 동안 휴가를 가지 않았어. 그들은 저녁을 먹으며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연서는 민우가 그녀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는지 감사했다. 다음 날 연서는 이준호와의 회의를 위해 그의 회사로 갔다. 그녀는 재단의 법률 고문인 정유진을 동반했다. 이준호의 사무실은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다. 그것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연서는 4년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을 방문했을 때보다 약간 덜 인상적으로 느껴졌다. 이준호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는 정중하고 공손했지만 연서는 그의 눈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다. 불안함 아마도. 김 이사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자, 한잔 하시겠습니까? 회의가 진행되면서 이준호는 그의 회사가 어떻게 재단의 국제 확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의 주요 교육기관들과의 연결, 현지 허가를 위한 도움, 심지어 호치민시의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제공까지 약속했다.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연서는 조심스러웠다. 이 회장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왜 지금 우리를 돕기로 결정하셨나요? 우리의 마지막 만남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변했습니다. 김 이사장님. 최근 몇 년간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몇몇 사업 실패, 개인적인 도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특권에 젖어 있었는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의 재단이 성취한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저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연서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진심으로 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당신의 제안은 매우 관대합니다, 이 회장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재단의 사명과 가치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저는 당신의 조건을 완전히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서와 정유진은 재단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것은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정유진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동기가 의심스럽습니다.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준호의 제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연서는 기회와 위험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날 저녁, 연서는 집에서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했다. 그녀는 이준호와의 회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너무 조심해, 연서야, 김수진이 경고했다. 그 사람은 항상 너와 우리 가족을 경멸했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바뀔까? 연서는 생각에 잠겼다. 저도 확신이 없어요, 엄마. 하지만 만약 그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우리는 모두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김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네온 항상 사람들의 가장 좋은 면을 보려고 해. 그게 네 장점이지만 때로는 너를 취약하게 만들기도 해. 연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 회장님, 민우, 그리고 물론 엄마의 조언을 항상 들을 거예요. 다음 날, 연서는 정태영과 만나 이준호의 제안에 대해 더 논의했다. 그들은 재단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이준호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략을 세웠다. 우리는 그와 협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건으로, 정태영이 제안했다.
의리는 명확한 계약, 단계적 접근, 그리고 언제든지 협력을 종료할 수 있는 옵션이 필요합니다.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진행하되 열린 마음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가 끝날 무렵 정태영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다. 그것은 약간의 기침으로 시작했지만 곧 그는 숨을 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회장님, 연서가 놀라서 외쳤다. 괜찮으세요? 정태영은 마침내 기침을 멈추고 손수건으로 입을 닦았다. 연서는 손수건에 피가 묻은 것을 보았다. 죄송합니다. 정태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약해져 있었다. 최근에 조금 아팠습니다. 연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오래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병원에 가보셨나요? 정태영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네, 물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연서 씨. 단지 나이가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연서는 그의 눈에서 그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질문하고 싶었지만 그가 화제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베트남 센터에 대해 더 이야기해 봅시다. 정태영이 말했다. 언제 첫 방문을 계획하고 있나요? 연서는 마지못해 화제를 바꾸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정태영의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멘토이자 가장 가까운 조언자 중 하나였다. 그가 아프다는 생각은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그를 차까지 배웅했다. 회장님, 제발 건강 조심하세요.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분이에요. 정태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연서 씨. 당신도 저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난 괜찮을 겁니다. 그가 떠난 후 연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은 지난 4년 동안 믿을 수 없을 만큼 변했다. 그녀는 이제 큰 책임을 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녀가 여전히 정태영의 지혜와 지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가 없다면 그녀는 어떻게 할까? 6개월 후 연서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서 있었다. 그녀는 김연서 교육재단의 첫 번째 해외센터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건물은 이준호의 회사가 제공한 부지에 지어졌다. 그의 도움으로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모든 허가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준호는 때때로 너무 통제하려 했고 연서는 재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상호 존중의 업무 관계를 발전시켰다. 이준호는 진정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고 오만한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그는 더 겸손하고 더 진정성 있게 변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사장님, 베트남 운영 책임자인 응구엔 티 링이 말했다. 링은 베트남 최고의 교육자 중 한 명으로 연서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개인적으로 채용한 인물이었다. 연서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링.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녀는 건물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밝고 현대적이었으며 한국의 센터들과 같은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벽에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된 영감을 주는 인용구들이 걸려 있었고 교실과 학습 공간은 최신 기술로 갖춰져 있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링이 물었다. 그녀는 도착한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서가 대답했다. 그녀는 항상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연서는 시계를 확인했다. 개소식은 30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베트남의 교육부 장관, 지역 지도자들, 그리고 첫 번째 장학생 그룹을 포함한 수백 명의 손님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정태영으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는 개소식에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연서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그는 폐암 진단을 받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고집했다. 걱정 마세요. 그는 올 거예요. 연서의 어머니가 말했다. 딸의 표정을 읽고 김수진은 이제 개소식을 위해 특별히 맞춘 우아한 한복을 입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연서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네, 알아요. 그냥 걱정돼요. 그는 최근에 너무 약해 보였어요. 그는 강한 사람이에요. 김수진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옳았다. 정태영은 지난 4년 반 동안 그녀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했다. 그는 그녀의 대학 졸업식, 모든 센터 개소식, 심지어 그녀의 생일 파티에도 참석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의 큰 부분이었다. 그때 소란이 입구에서 들렸다. 연서는 정태영이 그의 개인 비서 정유진의 도움을 받아 건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창백하고 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연서는 그에게 달려갔다. 회장님, 오셨네요. 정태영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내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연서는 그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그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느끼면서 놀랐다. 그는 이제 거의 노쇠해 보였다.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이것은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 약속을 지킵니다. 그들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정태영은 천천히 걸었지만 그는 도움을 거부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 개소식은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연서는 단상에 올라 환영사를 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베트남어로 번역했다. 오늘은 김연서 교육재단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 센터는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의 실현입니다. 교육의 힘이 국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믿음의 실현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희망과 기대를 볼 수 있었다. 저는 4년 반 전에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말이죠. 그녀는 정태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앞줄에 앉아 있었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비전과 관대함 덕분에 저는 제 꿈 이상의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태영 회장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믿음과 지원 없이는 저는 결코 여기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태영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연서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연서는 연설을 계속했다. 라이센터는 베트남의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멘토링, 그리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꿈을 쫓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아시아 전역,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이러한 센터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다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의 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시키는 삶의 수로 측정됩니다. 한 번에 한 학생씩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중은 열렬한 박수로 그녀의 연설에 응답했다. 연설은 베트남 교육부 장관과 함께 리본을 자르고 공식적으로 센터를 열었다. 축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연서는 정태영이 조용히 건물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를 따라갔다. 그녀는 그가 작은 정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그의 호흡은 거칠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연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태영은 미소 지었다. 단지 조금 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연서는 그 옆에 앉았다. 잠시 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자랑스럽습니다, 연서 씨. 정태영이 마침내 말했다. 당신은 저의 가장 큰 희망을 뛰어넘었습니다. 연서는 미소 지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정태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이룬 것은 모두 당신의 공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려고 했다. 저는 4년 반 전 그 퍼즐을 냈을 때 누가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메시지를 해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연서는 감동받았다. 퍼즐의 메시지는 진정한 분은 네가 쌓아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누는 것에 있다였어요. 저는 그것이 단지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행동의 원칙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은 그 원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당신은 그 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더 큰 선을 위해 나누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시작했다. 연서는 걱정스럽게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물을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정태영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괜찮습니다. 그가 기침이 진정된 후 말했다. 연서 씨,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의 심각함에 연서는 긴장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제 상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의사들은 제게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서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다른 의견을 구해야 해요. 더 나은 치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의사들을 찾을 수 있어요. 정태영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저는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연서 씨. 저는 최고의 의사들을 만났고 모든 가능한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연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건 불공평해요. 당신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정태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는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연서 씨. 저는 성공했고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의 여정의 일부가 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뭐든지요. 연서가 말했다.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나누세요. 정태영이 말했다. 계속해서 당신의 지혜와 열정 그리고 자원을 나누세요.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당신은 수천 명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하세요. 연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회장님. 정태영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당신의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손에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서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회장님, 정태영은 손을 들어 그녀를 중단시켰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제 변호사들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제 인생에서 저는 많은 것을 쌓았습니다. 회사, 건물, 자산. 하지만 당신처럼 저는 이제 진정한 부가 우리가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연서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태영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울지 마세요, 연서 씨.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순간 김수진이 그들을 찾으러 정원으로 왔다. 그녀는 딸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그녀가 물었다. 연서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정태영이 그녀를 대신해 설명했다. 저는 연서 씨에게 제 건강 상태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김수진의 눈이 이해로 가득 찼다. 그녀는 정태영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몇 주 전에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연서야 강해져야 해. 김수진이 말했다. 딸 옆에 앉으며 정 회장님은 항상 너에게 강함을 보여주셨어. 이제 네가 그에게 강함을 보여줄 차례야. 연서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옳았다. 정태영은 항상 그녀에게 강함과 결단력의 본보기였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같은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녀가 말했다. 저는 계속해서 강할 것이고 당신의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태영은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행사로 돌아갔다. 정태영은 약해 보였지만 그는 자신의 존엄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걸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인사하고 심지어 짧은 축하 연설도 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정태영은 연서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저는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에 더 머물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일주일 정도 더 여기 있을 예정입니다. 정태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연서 씨. 그들은 둘 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고 그들의 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전달했다. 2주 후 연서는 서울에 돌아왔다.
그녀가 도착한 날, 그녀는 정태영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즉시 그를 방문했다. 병원에서 그녀는 정태영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정신이 맑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다. 베트남에서의 나머지 시간은 어땠나요? 그가 물었다. 마치 그들이 그의 병실이 아닌 그의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연서는 미소 지었다. 좋았어요. 센터는 이미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고 지역사회의 반응은 정말 긍정적이에요. 그들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연서는 베트남에서의 경험, 그녀가 만난 학생들, 그리고 다음 해외 센터를 위한 그녀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정태영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연서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했다. 연서 씨 행복하신가요? 연서는 잠시 생각했다. 네, 회장님.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껴요. 저는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정말 축복받았다고 느껴요. 정태영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는지, 또는 얼마나 유명한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당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한지에 있습니다. 연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 정태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연서 씨. 당신은 항상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3일 후 정태영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는 가족이나 자녀는 없었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연서, 김수진, 그리고 그의 오랜 친구 박민준이 그의 곁에 있었다. 그의 장례식은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큰 행사였다. 하지만 연서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재단의 수백 명의 장학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나타났을 때였다. 그들은 각자 흰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었고 정태영의 지혜와 관대함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례식 후 연서는 정태영의 변호사를 만났다. 그가 예고했듯이 그는 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재단에 남겼다. 그것은 엄청난 금액이었고 그것은 재단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작업을 계속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해줄 것이었다. 그는 또한 당신에게 이것을 남겼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며 연서에게 봉인된 편지를 건넸다. 자, 연서는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편지를 열었다. 그것은 정태영의 필체로 쓰여져 있었다. 연서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저는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랬습니다. 4년 반 전 저는 누가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그 퍼즐을 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꿨습니다. 당신 덕분에.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불안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나눔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마지막 몇 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연서. 당신에게는 아직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긴 삶이 있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계속 따르고 당신의 지혜를 나누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항상 행복을 찾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저의 가장 자랑스러운 투자였습니다, 연서. 당신의 성공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가져온 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누세요, 연서. 계속해서 사랑하세요. 계속해서 영감을 주세요. 영원히 당신의 친구이자 멘토 정태영. 눈물이 연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녀는 정태영이 그녀에게 준 교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그의 유산을 이어갈 것이다. 10년 후 김연서 교육재단은 전 세계 30개국의 센터를 가진 글로벌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했고 그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연서 자신은 이제 36세로 두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민우와 결혼했고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녀는 여전히 재단의 이사장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삶의 다른 측면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그녀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세계를 여행하며 연설하고 영감을 주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정태영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진정한 부는 네가 쌓아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누는 것에 있다. 이날 저녁, 연서는 서울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김수진, 이제 67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했고 그녀의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연서의 8살 딸 정윤아가 물었다. 김수진은 미소 지었다. 너희 엄마는 항상 특별했어. 그녀는 항상 책을 읽고 질문하고 배우고 싶어 했지.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연서의 6살 아들 정태호가 물었다. 연서와 김수진은 미소를 교환했다. 그건 긴 이야기란다. 연서가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야. 태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엄마는 많은 돈이 있잖아요. 연서는 웃었다. 그래, 있어. 하지만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야. 우리가 그것을 나눈다면 우리는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유나가 물었다. 연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확해, 유나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의 비밀이야.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든 후 연서는 테라스에서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서울의 밤 풍경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정 회장님이 오늘 당신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김수진이 말했다. 연서는 미소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항상 그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넌 그랬어. 김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네가 그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야.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정태영을 그리워했다. 그는 그녀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가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지혜, 그의 친절, 그의 관대함은 그녀의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난 정말 운이 좋았어요. 엄마, 연서가 말했다. 저는 저를 믿어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당신, 정 회장님, 그리고 지금은 민우와 아이들까지. 김수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건 운이 아니라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연서야. 넌 항상 특별했어. 그리고 넌 그 특별함을 세상과 나누기로 선택했지. 연서는 어머니의 말을 깊이 생각했다. 그것은 정태영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교훈의 핵심이었다. 나눔의 힘, 진정한 부의 비밀. 그녀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그녀는 정태영이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고 그녀를 인도하고 그녀를 격려하고 있다고 느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저에게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나눌 것이다. 그녀의 지식, 그녀의 자원, 그녀의 사랑.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FIM 대 히스토리아 여러분, 김연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는 우리가 쌓아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있다는 이 소중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